오늘은 불굴의 투지와 용기는 열정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옛날에 이제 이런 어떤 장군들이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져. 지금도 아마 이 정도의 어떤 이런 그 스피치 연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거의 뭐 지도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내용이 이제 그 BC 이제 4세기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전 세계가 리더들이 또 여기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뭐 한동훈 장관이 이 펠로폰트 전쟁사 책을 가지고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느낄 것 같아요. 자, 펠로폰네소스 지휘관들은 왜 투지를 가지고 아테네인과 싸하는지를 설득하며 말했다. 펠로폰네소 지휘관은 누구냐면은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운 전쟁이잖아요. 자, 사람은 누구나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진정한 용기는 변하지 않으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결코 경험 부족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투지가 없다면 어떤 기술도 위기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배운 것마저도 기억나지 않으니 용기 없는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한번 패한 자들은 다시 전투를 벌여도 이전 같은 사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투지가 없다면 어떤 기술도 위기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CLC를 통해서 뭐 아메이삽을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학습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의욕, 이런 투지가 없다면은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또 뭐 아메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제 이렇게 배운 것도 용기도 안 나고,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 300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내용 그 화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회삽을 하는데 굉장히 이런 어떤 투지 열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에서 이렇게 뽑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회자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늘어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왜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느냐. 꼭 인문학 강의 같네요. 그런데 이제 시내를 쭉 나가보니까 어떤 친구가 연설을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랑.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자기는 정통이라면 그 친구는 약간 사이비.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느냐? 이상한 거 아니나? 우리 그렇잖아요. 종교도 사이비가 엄청 더 사람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이제 재난을 당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진실을 전하는데 거짓말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열정과 확신이 없이 이야기하고, 나는 비록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진실처럼 온 힘을 다해 열정과 확신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지금 천연 WX를 전달하는데 인공 WX를 전달하듯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A사를 아메이를 전달하고 있는데 A사를 전달하는 그런 기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시장에서 그죠, 이제 뭐 우리 노인분들이 뭐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제가 이제 사업할 때 우리 3층에 비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자꾸 오는 거야. 보니까 어떤 이제 뭐 화장지도 가져오고 뭐 약을 파나 봐. 근데 가만히 올라가면서 들어봤거든요. 이야, 이 사람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하는 거야. 할머니 이거 드시면 무릎이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구분 허리가 펴지고 뭐 그렇게 하여튼 열정적으로. 우리 시장통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거기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을 좋은 사업을 내 열정과 확신 없이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부터 감동받도록 온 열정과 투지를 불태워야 한다.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사실 실질적으로 아메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어쨌든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되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전달을 잘 못한 이유는 나에게 열정이 없었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이 거기서 변화가 되거든요. 저도 초기에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은 게 저는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맞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 이공계 쪽이니까 열심히 했지만은 이렇게 오버하고 이거 헛소리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LC 강의라든가 이걸 이제 초기에는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쫙 설명하는데 이제 옆에 한 사람 있잖아요. 딱 이제 가면서 좀 당신은 좀 옛날에 우리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업라인 한 분이 이 암의 강의라면요 마이크 막 손이 떨리고 김혜리다 그런다. 그분이 좀 풍이 온 것 같다. 풍이. 그런데 그분이 사실 아메이 사업에 어쩌면 터닝 포인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몰입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네, 그게 끝까지 가는 어떤 부분은 알고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FC 리더분들끼리도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왜 지금 네트워크를 크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를 딱 따지라면 초기의 열정이 대단했다. 그거예요. 누구는 10년을 지나도 큐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누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립을 할 정도의 파운더스 6네거가 큐12을 하는 그런 네거를 만든 가장 큰 차이는 초기 열정이 대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한 번은 내 자신이 미칠 만큼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참 마음먹기가 초심의 마음먹기가 힘든 게 이제 우리가 알 만큼 알고 배부를 만큼 배부르고 이제 약간의 매너리즘, 루틴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왜 이제 더 거기에 플러스 나이도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그 열정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매력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초기에 열정같이 팍 전국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제 너무 힘들잖아. 예.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떠한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이 사업을 또는 어떤 일도 저는 될 수 없다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나름대로의 분야에 성공한 분들은 100%가 정말 자기 자신도 감동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자기도 놀랬다. 자기가 이렇게 성실할 줄을. 잠을 하루에 4시간 정도 잔대요. 그럼 정신이 없대요. 해 나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많은 일을 자기가 소화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내가 알거든요, 큰애를. 그렇게 막 성실한 애가 아니거든요. 할 것은 마저 굉장히 집요하게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막 워낙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부응하고 싶다면은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열정은 전염된다는 거죠. 스폰서가 열정적이면 파트너 열정적이 나오고, 그죠? 자, 리더가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아주 냉정한 논리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아주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미 BC 4세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장군들이. 그죠? 열정적인 나의 용기에 의해 사람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내가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이상적이고 비전과 가치가 있더라도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 열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용기이고 투지라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인 어떠한 이제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 목소리의 속도가 1.5배 빨리 한다. 느릿느릿한 목소리에 상대방이 관심 갖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천성인 목소리가 좀 느려요. 그럼 바꿔야 돼요. 예, 유명하잖아요. 영국에는 밥을 먹고 포크를 뒤집어 놓지만, 미국에는 그걸 영국을 따라하기 안 된다 해가지고 포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엎어놓는다는 거. 예. 그렇듯이 어떻든 내가 내 목소리가, 그죠? 1.5배. 물론 목소리가 뭐 천생연분 빠른 사람도 있죠. 네, 그렇지만 목소리가 빠르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목소리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죠. 내가 딱 보면 두 사람이 기억나는데, 뭐 실명은 그런 않겠지만 딱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네, 느껴지는 거죠. 예. 근데 열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럼 메가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메가리가 없다. 메가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팍 관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설령 거짓말을 하든 잘못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설득시키려면 열정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참 한 분의 목사님의 테이프를 정말 제가 한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요. 수백 번. 그분의 스피치를 따라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근조근 저는 절대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이제 암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듯이 여러분이 첫 번째는 목소리 톤을, 목소리 속도를 높여라. 두 번째가 목소리의 솔톤으로 올라가야 된다. 목소리가 내 안에 뜨거운 감동과 확신의 스스로가 도취돼야 한다. 낮은 목소리는 낮은 확신만 있을 뿐이다. 예. 이건 존 맥스웰 목사님도 한 이야기예요. 리더십 불변의 법칙 21가지 중에서. 굉장히 우리 리더분들이 꼭 되새겨야 돼요. 어쨌든 내 목소리에 열정과 확신이 없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내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제스처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특징적인 제스처를 기억할 것이다.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제스처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소통의 도구다.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암의 최초의 다이아몬드가 찰리 머시라는 경찰관이 있어요. 경찰관이. 그분이 암의 최초의 다이아몬드예요. 그 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럴 때 그분이 초기에 아메를 전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키도 굉장히 거구래요. 그래서 딱 사람을 잡고 아메를 하면은 뭐 여행을 보내주고, 아메를 하면 생각이 바뀌고, 그럼 막 침이 튀기고 얼굴에.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미팅에 와라. 그럼 놔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최초의 아메의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도 막 제스처를 막 잘 쓰잖아요. 그것은 특정의 어떤 제스처를 그분은 이렇게 기억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연상한다는 거죠. 예, 나도 뭔가 제스처 하나 써야 되는데, 고치크 멋지잖아요. 고치크 그런 뜻이. 예. 그런 부분들이 내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자, 짜라투스란 말했듯이 내 안에 그렇게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뱀은 사실 허상이었다.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예, 니체의 이 책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의외로 뭐 철학서 같은데 철학서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 써놨던 책인데, 뱀 대가리를 물어뜯는 순간 우리는 빚이 된 자, 변화된 자가 되었다. 어떤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이제 뭐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이제 뱀이 목에 걸린 거, 목에 뱀 대가리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 숨을 못 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야, 대가리를 물어뜯어 그런 거야. 이제 양치기 소년이 뭐 죽을 순간 같으니까 뱀 대가리를 그냥 물어뜯은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뱀 대가리를 물어뜯는 순간에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빛이 된 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 두려움 쌓였던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변화된 자가 되었다. 생을 억누르고 있었던 업에서 해방된 기분이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두렵잖아요. 암의 삽초에 또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또 저분이 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뭐 저도 초기에 정말 그 남의 집에
9시에 이렇게 저녁 9시에 문 열고 아멘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예. 정말 때로는 뭐 초인종이 물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소심한 A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화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이겨냈을 때 나는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수동적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경우 자신 안에 내재된 무시무시한 용기와 투지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몰입에는 수동적 몰입과 능동적 몰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능동적 몰입은 뭐예요? 이제 운동 선수들이 그 우승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거. 그런데 우승을 안 해도 그 친구는 상금을 받거나 뭐 죽지는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동적 몰입이라고 하면은, 능동적 몰입은 뭐예요? 내가 이걸 해내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밧줄을 타고 어디를 걷는다. 그때 내가 잠깐 헛발질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능동적 몰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런데 우리는 수동적 몰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올해 삿포로, 내가 올해 푸꾸옥을 안 가면은 나는 집에서 쫓겨나. 집을 못 들어가. 하면 내가 올해 다이아몬드, 올해 파운드에서 EDC를 못 가면 우리 애가 유학했는데 돌아와. 이것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쉬지 않고 FC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김명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수동적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막 제가 컴플레인도 하고, 왜 집을 했니, 왜 뭐 하여튼 막 왜 힘드니까.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 어떤 원했던 목표했던 그런 핀을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역경을 이겨냈을 때 그게 축복이었다. 그죠? 시련은 너를 더 강하게 단련시킬 것이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이제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어떤 비디오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징기스칸이 쫓겨나가지고 들쥐를 잡아먹고 연명할 때, 또 자기 약혼녀가 적장한테 또 잡혀가지고 또 임신해 오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 동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동생이 저장인으로 음식 훔쳐 먹은 것을 그냥 또 징기스칸이 화살로 쏴 죽이고, 그냥 막 울부짖는 황야에서. 몽골 우리 가봤거든요. 그 넓은 황야. 그런데 이제 딱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한 거죠. 시련은 너를 더 강하게 단련시킬 것이다. 어쩌면은 우리 조영룰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탄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은 그 자체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될 수 있다.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오늘도 제가 내일 이제 대구 CLC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의 사업은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우리가 성공이라 이야기도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암의 삶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또 다른 가치들,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고, 또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암의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의 사업이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단순히 돈 있고 시간 있고 좀 한다면은 얼마든지 좀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즐기겠지만, 암의 삶은 그 이면에 또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또 내가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다면은 끝없이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초기에 이제 나오네요. 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결정을 통해 수동적 몰입을 할 수 있다. 그런 투지와 용기는 나의 뇌세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울 수 있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힘들거든요. 어렵고
막 내가 괜히 도전해가지고 또 내가 왜 이래가지고 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 예. 대부분이 거기서 어떻죠? 포기하는 거죠. 근데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죠? 내가 암벽등반 하다 손을 놓는 순간에 추락한다면은 어쨌든 버텨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영화의 줄거리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기 순간에 극복한 스토리. 어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그 TV 탑에 올라가 가지고 그 생존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했던데 뭐 엄청난 그 800 몇 미터에 높이 올라가서 거의 잠깐 한눈 팔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을 집중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암의 사업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해보면은 이제 딱 감이 잡힌 거죠. 아, 이것은 내가 가라는 징조다. 또 믿는 사람은 내가 이걸 극복했을 때 내가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신의 뭐 계시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잘 극복했을 때 다음에 어떤 게 보인다. 그래서 그 어떤 성장하는 리더의 핵심 가치 거기에 긍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딕티버스 이번에 딕티버스 사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I respect you, I read your book carefully 막 했거든요. 우리 아들놈이 옆에 있다가 이제 딱 통역을 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당신의 책을 읽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파트너들하고 많이 공유를 한다고 그런다. 오, 엑셀런트 그러다. 그레이.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죠. 긍정.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또 하면 되지. 실패도 또 하면 되지.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목표를 도전하고 내가 실패하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는 그 목표, 그 문제의 너머를 보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걸 보는 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나 이건 뭐 몰라, 난 못하겠어. 그리고 다음에 또 할 거야. 그게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도전할 때 그 너머를 보는 힘이 긍정적 마인드라고 하는데 참 공감되는 일이 아닌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거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내가 절박하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도전할 때 그래서 다 이뤄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성장을 못하지? 사람들은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만 해가지고는 그게 내 몸에 배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갈 때 저는 굉장히 큰 부도를 맞았거든요.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편두통 약을 먹고 막 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 파운드 더블 갈 때 우리가 자동차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 더블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우리가 부산에 이 집을 계약했거든요. 내가 좀 미안하지만 김mel이한테 굉장히 좀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왜 그걸 해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어마어마한 재테크를 한 거죠. 우리가 처음 분양받을 때 저기 아마 평당 한 490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울산이 한 200 정도라면 좀 비싼 편이었죠. 그러다가 부도나고 2년 다시 이렇게 공사를 재개하면서 그게 평당 제가 알기로 한 900, 700이 900에 분양받았다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분양받았대. 지금 이제 굉장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동적 머리 그리고 또 2003년도에 또 애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또 이제 더 열심히 뛰는 계기가 됐고 그런 돌이켜 보니까 또 2008년에 우리가 FC를 가면서 제가 또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더 몰입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고 돌이켜 보니까 그 순간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어쩌면은 그 순간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FCA라는 이 어마어마한 핀을 우리가 성취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 문제를 정말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내 안의 잠재력을 깨달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3장으로 오네요. 3장. 지속되는 아포리아. 아포리아 뭐예요? 아프다. 혼란, 고통.
예,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가 계속적으로 그런 혼란에 휩싸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신뢰의 근본은 정직과 올바른 생각이다. 아멘 아니야, 아멘? 딱 아멘입니다. 아멘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려면은 사실 정직과 올바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보죠. 라케 다이몬. 예, 라케 다이몬. 이것은 이제 스파르타인,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인들인데, 자, 라케 다이몬인들과 동맹을 맺은 미텔렌의 이제 섬 어떤 도시국가죠. 사절단이 동맹이란 무엇인지를 말하는 연설이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만큼 먼저 정의와 정직에 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쪽이 서로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개인 간의 우정도 국가 간의 협력도 공고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 관계는 양쪽이 서로 정직하게 그리고 생각을 비슷하게 가질 때 그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정직하지 않고 생각이 약간 틀리고 그럼 그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누구는 평생을 가지만 누구하고는 그런 관계가 틀려진다는 거죠. 사실 정직하고 부정직하지만 하면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자,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지게 마련이니까요. 동맹의 유일한 담보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한쪽이 맹약을 위반하고 싶어도 공개받자 유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메 사업에도 좀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니까 동맹, 우리는 파트너십이라면.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죠? 서로에 대한 두려움.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내가 또 파트너를 진정으로 내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터진다. 이게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폰서로부터 열심히 따르고 또 스폰서는 파트너에 대해 열심히 내가 후원해주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파트너 유저는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됐냐면은 꺼리낌 없이 깨끗한 양심만큼 폭신한 비계는 없다. 좋은 친구와 좋은 책과 숙면의 배역인 양심, 이것들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이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리치 창업자님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의 최후의 보루는 양심이다. 다 속일 수 있다. 다. 누구도 속일 수 있다.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자신은 못 속이네. 자신은 이게 옳은 건지 걸린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아메이 사업도 굉장히 좀 쉽고도 또 이상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죠? 열길 물선하러 사람 마음속 알 수 없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말은 멀리 가봐야만이 그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만이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데서 저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네, 양심이 떳떳하면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거짓말은 진실을 알아야 하는 누군가의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그죠? 이 거짓말이 팽배하면 이제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정행위는 누군가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기회를 훔치는 것이다. 뭐 부정 시험, 부정 입학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예? 뭐 그것은 누군가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뺏은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막 요즘 대한민국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부정직이 정직인 걸로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 결국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저는 암의 세월 끝까지 한다는 것까지.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가려내는 게 우리가 세상 사는 일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잠깐 순간순간은 우리가 그런 부정직하거나 그런 어떤 비양심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다 터진다면 그건 뭐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예, 정말 인간관계, 파트너십, 또 파트너 스폰서 관계도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평생을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했던 파트너 관계를 깨는 행동의 저변에는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무모한 행동 저변은 휴브리스가 깔려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내가 뭐 스폰서 충돌한다든가, 아, 내가 내 다른 데서 할래. 또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폰서한테 뭐 함부로 이야기한다든가.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예,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인간의 심리를 겠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면 맞아. 저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뭐 스폰서나 없나요? 뭐 내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뭐 하겠어?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 이 그리스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 무한 행동 주변에는 그죠? 그 사람의 오만과 교만이 휴브리스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휴브리스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파업으로 치닫는 거죠. 휴브리스에 빠지면서도 본인이 오만하다고 자각하지 못하면 결국 파업으로 점점 치달아가는 것이다. 검증을 위해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된다. 무섭죠?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해도 어느 순간에는 파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고 진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휴브리스 네메시스, 이제 네메시스는 징벌 재앙이라는 뜻이죠. 네메시스가 닥치기 전에 미리 자기 반성과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혹독하게 자기 단련을 하여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우리 모든 책을 이렇게 봐도 제가 읽었던 또는 뭐 고전 또는 모든 역사, 오만함은 반드시 재앙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겸손하게, 더 우리나라 말로 약간 일방하게 하는 게 최고라. 자기의 어떤 의지와 확신은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가 뭐 스폰서 보니까 학력도 낮고 재능도 낮고 또 뭐 할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천만에. 예, 정말 그분이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징벌 재앙을 닥치기 전에 예, 본인이 반성하고 다시 우리 리치 창업자님 어떤 얘기죠? I'm no, 내 잘못이다 하고 이렇게 용서는 못나서 내가 약해서 아니라 진정 강하면서 용서가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 또 제가 하루에 한두 통 어떤 전화를 받는데 참 그룹도 별로 크죠. 하여튼 사건 사고가 끊지를 않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파트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스폰서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죠? 먼저 한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죠. 파트너는 유치원생이고 스폰서는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해라. 왜 유치원생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의식으로 같이 대하려고 하느냐? 절대. 그러면은 우는 소리 할 수 있죠. 짜는 소리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맞대놓고 같이 우는 소리하고 같이 짜는 소리 하면 어떻게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 저분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구나. 엊그제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거, 이 탑니다, 한국함에 이게 문제. 열받았구나.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다. 좀 이따 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유치원생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건 리시창자님 어떤 얘기 했어요? 내가 잘못이라 인정한 사람이, 그리고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 그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03년도에 I'm no, 내 잘못입니다. 리더님의 상황을 내가 너무 몰랐고 내 입장만 너무 추구했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처음처럼 열심히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수석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파트너 한 분이든 스폰서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용서의 꽃 이혜희 씨의 막 시가 생각나네요. 예? 내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예? 예. 우리 그 브로큰 에로, 언브로큰, 부러지지 않는 화살, 예? 그 영화에 그게 나오죠.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했던. 예? 예.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뭔가 불편하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안 되거든요. 내가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문제를 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대 파트너분이 먼저 용서를 구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어때요?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파트너, 리더님, 제가, 이거 이런 것은 내가 좀 무리했죠. 예. 저도 때로 그렇게 합니다. 탐전이 대드는 거야, 지금. 건방지게 어디 뭐, 함부로 이야기하고. 절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도 표현을 하지 않죠. 저분은 아직까지 의식이 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저렇게 한 말이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렇지만 내가 먼저 잘못이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만이 그런 어떠한 휴브리스,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어야 돼. 이거 뭐 지잘났다, 한국 가면 우리 FC 멤버들 지잘났다, 뭐 좋은 데 나오고 다 FC 멤버 떨어져 나갔어요. 또 앞으로 모르죠. 누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좀 겸손하고 또 좀 그렇게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네트워크를 크게 유지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먼저 자기 반성과 정직과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가 먼저 혹독하게 단련을 해야 된다. 내 자신이 편하고 이 절대 그래가지고는 이 생각이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혹독하게 내가 한다면은 그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정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먼저 그죠? 그런 어떠한 부분을 하라는 거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이는 오래지 않아 자유를 잃고 무질서에 빠지게 돼 있다. 기생충의 충고다. 기생충 영화 보셨죠? 얼마나 부정직하고 하니까 결국은 터이잖아요. 자, 우리의 시장도 부정의와 거짓을 방치한다면 오래지 않아 질서를 무너지고 최고의 길한 자부심과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가장 고귀한 심판은 우리의 양심이다. 왜 이걸 적었냐면 뭐 할인 판매, 뭐 얼마 해주고, 뭐 온라인 판매,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한테도 그런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또 한국아메이 미팅할 때 할인 판매, 온라인 판매, 이건 큰절 아니보다면 우리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 그래서 회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후원했는데 누가 얼마 할인해주고 온라인을 구매해가지고 이 아메 안 할 거야. 이건 굉장히 모순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사업이고 내 평생을 거는 어떤 일이라는데 그것 좀 해가지고 뭐 아메 안 한다. 한국 아메 콜사 직원이 불편하게 가지고 아메 안 한다. 뭐 무섭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정행위와 거짓을 예방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유연천리례상이에요. 무연되면 불상봉이라.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다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만나지 못한다. 결국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할 거죠. 생각한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곧 서로 신뢰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봄에 떨어지는 꽃도 있고 겨울에 떨어지는 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나와 생각이 충돌된다면, 그죠? 저는 아메이 사업이 자연스러워 도태를 시키든가, 부정직하고, 그죠? 비양심적이고 절대 아메이 사업에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건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자연 도태설. 그분들은 자연 도태가 된다. 저도 드림월드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 보면은 대운이 부정직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면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생각을 야기해도 스포터에게 뭐 삐딱하게 대든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탐려들면 제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냐고. 상담하러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리듬이 틀렸고 제가 맞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배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분의 뜻이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에 공감하지 않고 한 분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떠나더란 거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을 숭고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 봅니다. 아테나의 시민 가운데 가장 성격이 난폭한 토리 아이네토스 그리스 사람들 이름이 엄청 어렵습니다. 아들 클레온이 미네에서 격정적으로 연설을 한 거죠. 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무식이 무절제한 영리함보다 더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죠? 많이 안 배워도 굉장히 그죠? 사회생활 잘하고 또 훌륭하잖아 인품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더 영리한 자들보다 국가를 더 잘 다스립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났다면은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뛰어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쩌면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무시하는 또는 휘부리에 빠지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영리한 자들은 법률보다 더 현명하게 보이길 원하고 또 누가 공속에서 발언하면 자신의 저주를 보여줄 더 좋은 더 없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언제나 그를 이기려 들며 그 결과 나라의 재앙을 안겨주는 것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에 자신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률보다 더 현명하지 못하며 남의 말을 비판하는 능력에서 훌륭한 연설가만 못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경쟁자라기보다는 공정한 심판관이기에 그들은 되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독선 아직 편견이 없다는 거죠. 적어도 상식적으로 어떤 뭘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빗대서 하냐면은 사실 아테네가 몰락하고 패배한 가장 결정적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페리클레스의 조카인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기생 오라비 같은 놈이세요. 젊은 날에 너무 연설을 잘하고 너무 미남해, 너무 집안도 좋아. 그러니까 이 사치에 결국은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부추겨 가지고 결국 이제 아테네를 몰락으로 이끄는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거든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야. 그런데 결국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공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상식 있는 사람. 예. 자, 총명함을 자랑하면 어리석은 병은 깊은 것이다.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재능을 깊이 간직해 둬야 하는데 도리어 잘난 듯 과시하면 총명하면서도 우매하게 그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정말 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 책을 썼겠어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리더분들 얼굴이 쫙 지나가는 거야. 누구 그런 것 같아. 결국은 맞더라고. 이 인문고전이 수천 년을 살아 움직인 게 뭐예요? 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최고이고 우리 그룹이 다핀이 나왔고 정말 아직 시간이 많거든요. 누가 채워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내 말만 들어야 돼. 지 말만 듣다가 다 떠나더라는 거죠. 내 위에는 손대지 마. 손대지 않으니까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1000년을 지속한 이유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개방했다는 개방. 중국이 멸망한 이유는 만리장성을 쌓기 때문에. 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내 그룹, 내 팀 소중하죠. 그렇지만 항상 개방돼 있어야 돼.
개방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딱 품에 안 가지고 그냥 병아리 품듯이 천만에 절대 그 팀은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총명한 사람은 그런 어떤 부분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개방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가져오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식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여하는 욕구는 대단하다. 그런 분들 있죠? 네, 부산에도 있었어요. 뭐 벤츠 딜러였는데 여성분인데 30대 중반에 제가 부산을 제패하겠다. 뭐 벤츠의 그 뭐 억대 연봉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뭐 우리도 기대했죠. 오, 진짜 부산에 혜성 같은 리더분이 떴구나. 딱 그리고 한 번 거절받고 그분을 본 적이 없어, 얼굴을. 예, 예. 암에서 천만에 누구든 3% 소비자부터 시작해야 돼.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절대 암웨이 사업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초 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대단하기 때문에 암에도 대단할 것 같다? 천만에. 수없이 깎이고 해야만이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인정받지 않는가.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누가 최고에 다다를 수 있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하나 검증받으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 내가 비록 잘하지는 못해도 나는 정말 이 길이 내 유일한 길이야. 따북따북 걸어가고. 그분이 최고 된다는 거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것 같다. 막 빠른 시간에 뛰어난 결과를 내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 안 되거든요, 하면서.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잘 안 돼요. 그 경험을 전부 다 내가 지려받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록 좀 속도는 늦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최고가 된다는 거죠. 자, 제 이제 경험이네요. 자, 오래전에 제가 밤 9시에 김포에 김해 이제 후원을 가서 후원, 뎁스라인 후원.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아마 FC 멤버가 됐을나. 이제 9시에 딱 들어가는데 막 지금도 그게 막 선명해, 몇 번 이야기하는 것. 제 거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스폰서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스폰서, 그다음에 자기 부인 4명이 줄줄을 간 거죠. 밤 9시 딱 아파트 문 탁 열고, 여보, 우리 그 아메이에 그 탑리더님 오셨는데 좀 당신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마라 그랬지. TV 딱 보. 이거 TV 내가 흉내내면 얘가 TV야. 그래서 내가 저기 문에 현관에 들어온 거야. 내가 오지 마라 그랬지. 저기 저기 방이 있는데 저기 방에 가서 이야기하고 가라고. 그 TV 보고 이런.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 10년 했고 사회생활 그래도 자영업 하면서 저는 알거든요. 저 대기업 사장도 만나봤고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굉장히 무리한 거죠. 무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현관에서 신발 벗으려다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지금 이 시간에 찾아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제가 앞에 커피숍에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돌아가겠다고 나갔어요. 앞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했을까요? 할 수 없죠. 제가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런 남편은 소파에서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고개를 방향으로 돌려 가리키면서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리스에서는 그죠? 그런 어떤 내 집에 온 손님을 제우스 신이 왔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 현관에 쫓겨나면서 사업을 거절한 그 가정은 복이 들어와도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도 사업을 한대요. 사업을 중국하고 뭐 무역을 한다는데, 사업을 한 사람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천만에. 예. 혹시
그때 집을 방문한 내가 카이로스 신이었다면 어땠을까? 기회를 딱 가져온 신이었다면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스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한다. 나그네를 깍듯이 대접하는 것이다. 내 집에 온 손님을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예, 그리스인 조르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아주 이렇게 그리스의 어떤 그런 습관, 관습 같은 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호메로스의 오디세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10년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 이타케로 향할 때 나그네에서 제우스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 이 제우스 아니 이 오디세우스를 막 엄청난 막 선물도 주고 이렇게 말도 주고 나중에는 배도 내주고 그런 어떤 대접을 받거든요. 네. 그런 어떤 습관이 그리스에 있다고 합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올바른 상식이고 부를 부르는 행위다. 네, 오늘 부르는 변호사입니까? 네, 뭐 그 책 있잖아요. 거기도 그게 나오죠. 네, 뭐 이렇게 운을 부르는 행동 10가지. 상속재산과 형제끼리 다투지 마라. 네, 그분이 수없는 상담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죠? 예. 그래서 자 어릴 적 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스님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집에 스님이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가 1학년 때인가 됐을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시주를 하고 시주.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쌀이 항상 큰 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쌀지거든요. 제가 쌀을 많이 이렇게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먹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쌀지가 있다. 근데 이제 어디가 쌀인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스님에게 이제 이렇게 쌀 좀 갖다 드리라 하니까 그 쌀 독에 이제 대가 있어. 그 대박 크잖아요. 뭐 한 20cm 20cm. 거기다 쌀을 가득 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스님이 놀란 거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어머니도 갑자기 뭐 이렇게 놀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종지만 줘도 된다 해서 이제 한 종지 드렸는데 참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예. 하면서 그 스님이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뭐 대문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기억이 나네요. 어떻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귀하게 대접했다. 설령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암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그래도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럼 커피를 한잔 하든가. 예? 우리 양수님이 그죠? 학원에 갔을 때 커피 마신 기억도 나네요. 예. 그게 상식 아니에요? 예. 정말 제가 비상식적인 사람도 수없이 만났거든요. 정말 뭐 하여튼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업을 하더라 이런 거죠. 자, 얼음. 과연 내가 암에서 옳은 일인가? 이게 배철원 교수의 시면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양심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걸 얼음이라고. 얼음. 마트, 뭐 마트 그것은 아니네요. 하여튼 얼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뜻이겠죠. 자, 고대 인도의 이대한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는 전설적인 왕 유디스티라와 그의 네 동생 이야기가 나온다. 굉장히 제가 감명받은 내용이에요. 자, 네 동생 이름은 비마, 아르주나, 나쿨라, 사이레바다다. 이들은 모두 드라우파디라는 한 여인과 결혼한다. 자, 네 형제가 이제 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겠죠. 다섯 형제 아내 드라우파디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히말라야라는 산을 정복해야 한다. 그 꼭대기에는 하늘로 가는 마차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산을 올라가는 그 마차가 이 히말라야 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가 맨 먼저 포기한 사람은 부인 드라우파디다. 왜? 비마가 형 유시스라에게 묻는다. 드라우파디를 왜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형 유디스트라가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녀는 영웅 아르주나만 사랑했지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해 덕스럽지 않아. 그래서 포기해서 천상을 올라가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코지크 또는 다이아몬드로 한번 해봅시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못 간다. 첫 번째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하지 못하면 그 파트너는 결국은 천상, 다이아몬드를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평상시 천상을 향한 수련으로 집착과 욕망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추락했다. 천상을 향한 수련으로 집착과 욕망을 다스려야 했는데 아메로 뭘로 표현할 수 있겠죠? 태행과를 꾸준히 안 했다는 뜻이겠죠. 예? 예, 그냥 순간순간 내가 임기응변으로 하지만은 태행과를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수련하지 못하면은 이 집착과 욕망을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혼한다면 누구를 못하겠어요. 제한적이죠. 다 할 수 없죠.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태행과를 통해서 모든 파트너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자, 그 다음에 출항한 자는 사대바이다. 사대바. 똑똑하다는 자만심 때문에 추락했지라고 유디스트라는 대답했다. 사대바는 뭐 어렵죠. 인도 말이 더 어렵네요. 평소 자신이 조그만 지식을 최고라고 착각했다. 이런 착각을 자만심이라고 한다. 정말 자만심이 빨리 찾아온 사람 SP, 플래티늄, 파운드스 PT에서도 자만심이 찾아옵니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 FC도 자만심이 찾아오겠죠. 결국은 자만심, 그건 휴브리스. 이 자만심이 내가 계속 차 있으면은 어떻다? 천상에, 다이아몬드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나쿨라가 추락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생긴 순간 도취되어 살았어. 그 때문에 추락했지라고 유디스라는 말했다. 나쿨라는 자신이 가장 잘생겼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어떤 거예요? 나는 학력이 높고 우리 스폰서 또 얼굴도 잘생겼고 또 더 멋지고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여건에 나는 우리 스폰서가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추락했다. 절대 그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 거죠. 다음엔 아르주나가 추락했다. 아르주나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추락했지라고 유디스트라가 말했다. 영웅이란 완벽한 영웅이 되고자 매 순간 수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거예요? 자기 단련을 끝없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남들이 인정할 때 영웅이 되는 거지 내 자신이 영웅이라고 껍죽거리면 추락한다는 거죠. 너무 애매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추락한 사람 제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뭐 박사, 뭐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저희 그룹 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잘났다고 하는 분들은 다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유디스트라와 비마만 남아있다. 요리사인 비마는 힘이 장사였다. 너는 굶어 죽는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만나고 갇힌 음식을 너무 탐했구나 라고 유디스라 말했다. 비마는 혀끝의 자극에 탐닉한 자다. 탐욕과 식탐으로 무너진 몸과 마음을 추스지 못해서 결국은 비마도 추락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탐욕, 그죠? 자선, 베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에 대한 도움을 지원해주고 서울 뭐 북한이라도 파트너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스폰서 쫓아가야 돼. 그런데 서울, 북한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추락한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면은 어디까지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내가 거리가 멀어서, 거기는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거기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고 안 가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후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디스트라만 남았다. 유디스트라는 홀로 나무 아래서 추위와 군진에 떨었다. 그때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줄곧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개와 함께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 하늘로 가는 전차를 찾아내면서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함께 떨면서 서로 애틋한 사랑으로 승화했다. 마지막까지 같이 남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아메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게 커피 쿠폰을 사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선비관님 저는 아메밖에 없어요. 아메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하세요. 나는 니들을 믿습니다.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라고. 다시 회복하시라고.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걔가 인드라 전차가 숨어진 장소를 발견했다. 멋진 이용을 드러내는 인드라 전차 가까이 가려는 순간 전차 안에서 우렁찬 인드라의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디스트라여, 마침내 도착했구나.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 어서 내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며 유디스트라가 지금껏 보내준 인내와 지혜, 그리고 걔를 향한 별에 대한 찬양의 말을 쏘아냈다. 그래, 너도 힘들지? 그렇지만 너보다 더 힘든 그 파트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신을 지키고 정말 견뎌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천상으로 올라가는 전차를 타고 올라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인드라 씨는 걔를 데리고는 절대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개는 늙고 야했으면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조강지를 버리라는 이야기죠. 나와 함께 했던 파트너를 버리라는 이야기죠. 좀 속도가 느리다고, 좀 잘 안 된다고. 한참 동안 걔를 바라던 유디스라는 눈물을 보며 인드라 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 개와 함께 갈 수 없다면 되돌아 다시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이 개는 저의 가장 충직한 동반자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파트너였다는 거죠. 좀 늦고 좀 결과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했던 그 소중한 파트너였다는 거죠. 언제나 저를 도와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천상에서의 기쁨은 개를 잃는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개가 하늘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저에게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그런데 평생 함께 희노애락을 가졌던 그 개를 버리고는 천사의 기쁨도 필요 없다. 뭐예요? 신이 의리를 지킨 거죠, 의리를. 개와 함께 내려가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인드라 신이 소리쳤다. 멈춰라, 유디스트라여. 나는 너처럼 고귀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개는 사실 너의 인격의 다름하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 시험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 마지막까지 시험을 한 거야. 그런 의리를 지키느냐. 내가 정말 해피피를 리뷰해달 라이프. 내가 리더님을 성공할 때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힘들다 해서, 자기가 힘들다 해서, 스폰서가 힘들다 해서 파트는 더 힘든데 불구하고 스폰서가 아미를 안 한다? 아니면 모른 체 한다? 이야기란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내가 다음날 안 가고 말지, 정말 내가 리더님하고 평생 함께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내가 좀 내 영화를 버리더라도 정말 리더님하고 했던 그 초기의 그 아메이 약속, 신이, 그래 열심히 정직하게 해왔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겪어왔잖아. 이런 부분을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검증받는다는 거죠. 그 순간 걔는 다르마라는 신으로 변신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심을 버리고 의로움에 헌신하는 다르마. 늙고 못생긴 걔가 바로 다르마. 뭐예요? 나의 인격이란 인격. 좋을 때는 와 도와준다 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체 한다. 이게 나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르마라는, 그죠? 즉 유디스트라의 근원이었다. 성품이었다. 성품. 그분의 성품이 그런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너 그래도 아미를 할 거야? 너 그래도 파트너 열심히 도와줄 거야? 너 그래도 파트너 직직 짜고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래도 그 파트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 먼저 할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배워야 돼. 정말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회가 순리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그 사회의 약자를 인식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인 연민이다. 연민, 컴패션. 그래야 법이 서고 법이 서야 사회가 순리대로 작동한다. 어떤 이야기예요? 내 파트너에 대한 그런 끝없는 연민, 컴패션 가질 때 이 팀이, 그룹이, 패밀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개로 상징되는 다름아니 인간의 얼음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 끝까지 그런 신의와 의리와 그런 어떤 약속을 지키는 거, 그게 인간의 올바른 행동,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얼음이란 유디스라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용기나 지혜,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정의가. 용기, 지혜, 정의, 그게 옳음이 아니라 늦고 못생긴 개를 자신의 형제로 삼고 끝까지 지켜야 힘이라는 거예요. 그 했던 어떤 그런 약속, 신의 의리, 예. 이게 옳음이라는 겁니다. 옳음이란 다시 말해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내적인 훈련이자 원칙이다. 이 양심은 사람들이 생각에 터무니없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지만 자신 속에 숨어있는 옳음, 양심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로 가는 전차에 오를 수 있는 차표다. 고지크 다이아몬드 A70에 갈 수 있는 티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한 분 한 분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지켜내는 그런 힘, 나아가 지상을 하늘나라로 만들 수 있는 고귀하고 위대한 힘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옳음 굉장히 감동스럽게 써놨는데 제가 감동스럽게 전달을 못하지만 어떤 이런 뜻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위대한 리더 배철원 교수의 위대한 리더 책을 이렇게 이제 구입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거기도 참 하여튼 철학자를 제가 굉장히 존중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어떤 깊은 내면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던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반성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또 내 파트너에 대한 그런 어떤 의리 또는 그런 약속, 그런 책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옳은 어떤 행동이고 양심이고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쭉 리마인드하면서 그래 정말 멋지다. 이건 읽기는 어려워도 연구 장소였다. 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다음 달에는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